자, 숫자를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다 오셨죠? (219페이지까지가) 숙제였습니다. 바이올부터. 준우야, 빼빼로에다가 그릇은 딱 봐도 쪼꼬틱한데 저 당이 얼마냐 저거? 아프지 않냐? 너무 단거 많이 먹으면 아프지 않아? 에너지 많이 필요하십니다. 자, 질문합니다. 바이올부터. 7-3번 또 6-3번 7-3번 또 6-10 6-10 몇 번? 6-10? 또 아까 6-3번이라는 게 앞에 뭐야? 개념 넓히기 6-3번 얘기하는 거였지? 오케이. 또 없나요? 6-8 연습 문제 6-8 이거까지. 또 없나요? 자, 일단 같이 보도록 합시다. 6-3번부터 215페이지까지 3번. 자, 두 자동차 E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직선도로를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다. t초 동안 두 자동차 EB가 움직인 거리는 각각 미분 가능한 함수 FT와 GT로 주어지고 FT, GT에 대하여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 자, 움직인 거리 t초 동안 두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가 FT, DT. 움직인 거리라는 게 A가 움직인 거리가 FT, t초 동안 B가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 GT. 근데 문제가 한쪽 방향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다라고 했지. 맞네. 자, 앞에 봅니다. 한 방향으로 달릴 때 움직인 거리라는 건 위치 변화량이랑 같습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만 우리가 움직인다면 이동거리나 위치 변화량이나 같은 말이 된다는 거지. 그냥 이해되니? 그럼 주어진 이 움직인 거리라는 건 결국 위치, t초 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 위치 변화량. 이해되니? 했을 때 F20과 G20이 같다. 저번에 거. 두 번째가 T가 10과 30 사이에서 F'T가 G'T보다 작다. 빨리 내려보세요. 멈출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이랬을 때 T가 10과 30 사이일 때 A, B의 위치에 대한 설명 중 오는 것을 고르라. 자, 자동차 A는 자동차 B보다 항상 앞서 있다. 오는 것은 뭘까?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직선도로를 한 방향으로만 달린다.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 움직인 거리가 GT.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습니다.
자, 해봅니다. 자, 첫 번째 F20과 G20 무슨 뜻인지 보죠. 여기서 FT와 GT는 A와 B라는 두 자동차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다. 그랬을 때 T초 동안 달린 움직인 거리를 FT, GT라고 합니다. 그럼 F20은 무슨 뜻이다? A라는 자동차가 20초 동안 달린 거리가 되겠다. G20은 뭐다? B라는 자동차가 20초 동안 달린 거리가 될 거예요. 그 두 거리가 같다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 다음은 T가 10과 30 사이에서, 즉 10초와 30초 사이에서 누가? F'T가 G'T보다 작대. 이건 무슨 말일까? F'T가 G'T보다 작다는 소리는 F'T, G'T. FT, GT는 움직인 거리잖아, 그지? 움직인 거리를 미분해서는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 정확하게 뭘 미분해야 된다? 변이, 위치 변화량을 미분해야 속도가 나온다 그랬지, 그지? 그럼 얘는 지금 움직인 거리를 미분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때 이 F'T와 G'T는 속도로 봐도 무관합니다. 속도랑 마찬가지라고. 이유는 움직인 거리를 미분했는데 왜 속도가 나오느냐? 한쪽 방향만 움직였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때는 움직인 거리나 위치나 위치 변화량이나 같은 값이 됩니다. 자, 이해되니? 우리 저번에 했지만 위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 차이가 방향이 바뀌게 되면 움직인 거리와 위치 변화량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즉 운동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만 운동을 한다면 위치 변화량이나 이동 거리는 같아집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FTDT는 위치 변화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 위치 변화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F'T와 G'T는 바로 T초 후의 속도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10초와 30초 사이에서 F'T가 G'T보다는 작답니다. 이해되니? 그랬을 때 10초부터 30초 사이에서 A, B의 위치에 관한 설명 중 오는 것을 구하시오 라고 됩니다. 맞네. 자, 1번. 자동차 A는 자동차 B보다 항상 앞서 있다. 어디다 틀리다? 처음에 어떻게 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다 그랬지, 그치? 맞네.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는데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고? GT가 더 빠르네. 그치? B가 더 빠르다고. 그럼 항상 누가 앞서가게 돼? 같은 지점, 똑같은 데서 똑같이 동시에 시작해서 출발했다니까? 그럼 앞서가는 녀석은 누구야? 속도가 더 빠른 녀석이라겠지? 걔는 이해되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속도, G의 속도가, 즉 B의 속도가 A 속도보다 크다는 건 어느 시간이, 어디서 어디까지만? 10에서 30초까지만 그렇대. 그럼 시작하고부터 10초 사이에는 누구의 속력이 빠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니? 10초에서 30초 사이에서만 B의 속력이 A의 속력보다 훨씬 크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그럼 그 전 0초부터 시작부터 10초 사이에서는 누구의 속력이 빠른지 모르니까 딱 10초가 됐을 때 위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초 시작 출발하고부터 10초 사이에 A가 훨씬 먼저 가 있더라. 그럼 딱 10초부터는 10초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 10초 후에 B는 여기, A는 여기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B의 속력이 더 빨라도 항상 B가 먼저 앞서 있다는 보장은 없겠지, 그치? 이해되니? 왜? 그 전에 시작부터 10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그럼 이번도 마찬가지겠지. B가 A보다 항상 앞서 있다. 이것도 알 수가 없어. 그 전 10초 동안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래서 1번과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자동차 A는 자동차 B를 한 번 추월한다. 자동차 A가 자동차 B를 한 번 추월한다. 자, 봐봐. A가 B를 한 번 추월한다. 자, A가 지금 F. A의 속력은 F'T. G의 속력이 G'T거든. 자, 일단 10초 사이에서
시작하고 10초 동안은 A와 B의 위치 관계라든지 추월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뭘 보라면 10에서 20초 사이, 10에서 30초 사이는 뭐라고 하죠? 10에서 30초 사이에는 A가 B를 한번 추월할지 B가 A를 한번 추월할지 뭐라고 하죠? 일단 주어진 조건 20초까지는 움직임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고. 무슨 말인지 20초까지 움직임 거리가 같다는 소리는 뭐야? 0초부터 20초 사이에서 움직임 거리가 똑같다고.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는데 20초 동안 움직임 거리가 같대. 맞네. 그럼 그 속도가 일정하다는 보장이 없어. 이 문제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다 그랬지 일정한 속도로만 달린다는 보장이 없지. 그지? 그러면 그 전에도 20초 동안 20초 후에 달린 거리가 똑같다는 건지 그 말은 20초 후에 위치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10초와 30초 사이에 요 20초 t가 얼마일 때? 20초일 때 A와 B는 이미 한번 만난다는 거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위치 배달행이 같다는 소리는 위치가 같다는 소리예요. 20초 후에 위치가 딱 같아진다. 그 전에 어떻게 막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안 해도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가다가 빨리 가다가 좀 늦게 가다가 빨리 가다가 늦게 가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니?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20초 후에 위치는 20초 후에 딱 위치가 같았다. 같은 방향에서 동시에 출발했는데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는데 위치가 같다는 소리는 그때 한번 만난다는 소리죠. 알고 있는 거. 이해되니? 일단 10초부터 30초 사이에서는 20초일 때 얘 둘이 한번 만난다. 자, 만난 상태에서, 자, 20초에 한번 만났어. 만난 상태에서는, 그럼 얘 20초 후는 요 범위에 포함되니까, 그때는 누구 속력이 더 빠르다고? G, 즉, B의 속력이 더 빨라. 자, 일단 만난 상태에서, 여기서부터는 누구 속력이 더 빠르다고? B의 속력이, 내 속력이 더 빠르다고? 그럼 이때부터는 누가 더 빠르? 누가 더 먼저 나가야 돼? 내가 더 먼저 앞서 있겠지. 얘들이 누가 누구를 추월했다? B가 A를 추월했어. A가 B를 10초에서 30초 사이에 추월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왜? 그 전에 뭐 추월을 한번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다고. 이 조건만 가지고. 그런데 10초에서 30초 사이에는 B의 속력이 더 빠르고 20초일 때 같은 위치에 있어서 만났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B의 속력이 무조건 빨라야 되기 때문에 B가 한 번 더 치고 나갈 겁니다. 그럼 B가 A를 한번 추월하는 거지. 그것만 알 수 있다. A가 B를 추월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B는 A를 반드시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추월했을 겁니다. 그 다음 5번. 자, 자동차 A가 자동차 B를 추월한 후, 자동차 B가 다시 자동차 A를 추월한다. 그건 몰라. B가 A를 20초 후에는 반드시 한 번 추월하거든. B가 A를. 근데 그 전에 A가 B를 추월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이 조건만 가지고는. 개념이 이해되니? 그래서 답은 4번이죠. 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떤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해석할 수 있느냐. 1번, 2번, 3번, 5번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틀렸는지. 얘들이 이런 방식. 얘들이 자,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B가 A를 적어놓습니다. 이때 빨간색. 나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A가 B를 추월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조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초에서 30초 사이에서는, 아니 20초에서 30초 사이에서는 B가 A만 추월하지 A가 B를 추월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대신 10초에서 20초 사이에는 A가 B를 추월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지훈아 무슨 일 있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됐니? 자, 7-3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 높이가 20인 원뿔 모양의 용기에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0.5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부었다.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용기에 채워진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다?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랍니다. 부피의 변화율.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니 우리가 만들어야 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뭐다? 부피를 구하는 식이 필요합니다. 그 부피를 구하는 식을 시간에 관하여 미분한 게 부피의 변화율이 된다는 거지. t초 후에 부피를 구하는 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부피,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물의 부피를 구하는 t에 관한 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한 t에 관한 부피의 식을 t에 관해서 미분해 준 식이 부피의 변화율이 되는 거지. 개념 이해되니? 변화율의 개념입니다. 결국 그 식을 구해내고 그 식을 미분해서 t가 얼마일 때 수면의 반지름이 6이 될 때 t 값을 구해서 대입을 하시면 미분계수 그 특정 시간대에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낼 수 있다. 자, 물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죠. 물의 부피를 뭐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t에 관해서 미분할 수 있을 거라고. 시간에 관한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물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자, 이런 원뿔 모양의 용기에 물을 붓는데 내 마음대로 막 붓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붓는다고?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0.5cm씩 늘어나도록 붓는데 물을. 그지? 매초 0.5cm. 물의 수면의 반지름이. 얘들 수면이라는 게 요 물이 채워졌을 때 요 밑부분에 원. 자, 일단 물이 채워지면 물의 모양도 원뿔입니다. 그지? 물의 부피라는 건 저 파란 원뿔의 부피가 됩니다. 원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밑면은 바로 이 원의 넓이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이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돼. 그지? 근데 우리는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도 t에 관한 식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 수 있다고. 자, t초 후에 물의 부피를 한번 배워봅시다. t초 후 물의 부피. 그럼 t초 후 물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니? 지금 매초 0.5cm씩 반지름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t초 후에 물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물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t초 후 물의 반지름. 물의 반지름이 매초 1초마다 0.5cm씩 늘어난대. 맞네. 그럼 2초 후에는 물의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2초 후. 이게 어려운 거 안 되잖아. 어? 왜? 제가 왜 저래? 뭐라고? 갑자기 왜 갑자기 깜빡 키고 들어와야지. 깜짝 놀랐잖아. 자, 매초라는 게 뭐야? 1초마다 0.5cm씩 늘어난대. 그럼 1초 후에는 물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냐고. 지현아. 안 돼요. 1초. 매초 0.5cm씩 늘어난다는 거야. 매초. 1초마다 0.5cm 늘어난다. 0.5t. 그럼 물을 붓기 시작했을 때, 자,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물을 처음에 붓기 시작하면 1초 후에, 물을 붓고 1초 후에는 물의 반지름이 얼마나 된다는 거야? 0.5가 되겠네. 1초밖에 안 지났으니까. 2초 후에는 얼마나 돼, 물의 반지름? 1이 되겠네. 3초에는 얼마나 돼? 1.5가 되겠네. 이해되니? 매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t초 후에 물의 반지름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니까. 그럼 t초 후에는 얼마가 되니? 지현아. t초 후 물의 반지름.
그렇지. 0.5t가 됩니다. 아, 이 물의 반지름은 T쪽 물의 반지름은 0.5t가 되겠다. 자, 그럼 물의 이 수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바로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고. 자, 얘는 구했다고 그러죠. 자, 이제 뭐,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뭐만 알면 된다? 높이만 알면 되겠지? 높이도 t에 관한 식으로 필요해. 여기서 이 물의 부피의 높이는 말은 뭐냐면, 요 밑면의 중심에서 요 꼭지, 요 길이가 필요해. 요 길이가 뭐에 관한 식으로 필요하다?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t에 관한 식으로. 이거 힘들어. 이해되니? 자,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보자.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원뿔 모양의 용기에다가 물을 붓게 되면 물의 모양도 원뿔 모양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물의 모양인 원뿔 모양과 그릇의 모양인 원뿔 있는 닮음일 겁니다. 그죠? 그 닮은 비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 중심을 지나면서 전체 높이고 닮은 비는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도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다. 그 닮은 비는 바로 반지름 대 반지름. 원래 용기의 반지름 얼마라고? 10. 맞지? 원래 용기의 높이는 얼마? 20. 그럼 닮은 비는 바로 뭐가 된다? 10대 반지름 대 반지름 0.5t는 높이 20대 높이 h. 우리가 구하는 요 높이를 h라고 잡으면 얘를 풀어주면 h도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h는 1t, t가 돼. 아, h 값은 t가 돼. t초의 높이는 t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니? 양이고 풀어준다. 아이고 힘들어. 됐니? 조금 끝났네. 높이 구해보자. t초의 높이 vt는 어떻게?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 파이 r제곱 0.5의 t의 제곱 곱하기 높이 t. 얘는 이렇게 될 거야. 0.5는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12분의 1, 12분의 파이에 t세제곱. 맞니? 여기 될 거야. 여기 vt.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뭐? 부피의 변화율은 이 t에 관한 부피의 식을 t에 관해서 미분한 거지. 그게 변화율이라고. 이게 미분하면 되는 v 프라임 t. 이게 부피의 변화. 그래서 미분하면 3분의 1 내면 얼마? 아니 3 내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t 제곱이. 얘는 요게 t쪽 후 부피의 변화율이 됩니다. 우리가 구한 이 값이 바로 t초 부피의 변화. t에 관한 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는 게 뭐냐면 뭐가 됐을 때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일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요. 자, 우리 지금 부피의 변화율을 시간에 관한 t에 관한 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t 값에다 대입을 해야 되거든. 근데 t 값은 시간이란 말이야. 시간. 몇 초 후인지. 근데 몇 초 후에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뭐가? 반지름이 6이 될 때 변화율을 구하네. 그럼 반지름이 6이 될 때 뭘 구한다? 시간을 구해야 된다고. 시간. 반지름이 6이 됐을 때 시간은 뭘로 구한다? 거기 다 줄여. 1년. t초 반지름이 얼마냐면 0.5t였다. 즉 0.5t. 요게 아닐 때, 요게 얼마가 될 때? 6이 될 때. 그때 t값 얼마다? 12가. 반지름이 6이, 수면의 반지름이 6cm가 되는 건 몇 초 후이다? 12초 후가 된다는 거지. 그럼 r이 6일 때 라는 소리는 12초 후에 라는 소리. 이때 v 프라임 12를 구하라는 거지. 그때 수면의 반지름, 수면의 변화, 부피의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즉 t의 12, 여기서 12를 대입하라는 거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144. 4, 3, 12, 4, 6, 24, 36, 8. 이해되니?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일단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고 하니 시간에 대한 부피를 구하는 식, 시간에 따라 부피가 어떻게 바뀌는지 물의 부피를 구하는 식을 시간,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vt를 미분하면 그 미분한 식이 바로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는 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t가 얼마일 때 부피의 변화율, 몇 초 후에 부피를 변화율인지 구하는지 t 값을 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은 몇 초 후가 아니라 반지름이 6이 됐을 때를 구하라고 하니 반지름이 6이 될 때의 시간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하시면 구해낼 수 있겠지. 그럼 반지름과 높이를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반지름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t초의 반지름은 t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고 높이는 닮음을 이용해서 닮음비를 가지고 높이도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해되니? 정리합니다. 자, 얘는 이런 문제들은 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7에서 3분의 몇 표? 됐니? 줘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219페이지 기본 달집 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에 x가 0과 1 사이에 해당하는 그래프 위에 임의회전 p가 있고 p에서 y축과 y는 1이라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말을 대입이라고 할 때 AP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최대차수를 구하라는 문제,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니까 그래서 0과 1 사이 0과 1 사이만 그리면 됩니다. 범위가 제한됐으니까. y는 x제곱에 0과 1 사이. 그럼 x제곱에서 x가 1이면 y도 1. 그지? 이 그래프 위에 임의회전 p가 있고 이 p에서 y는 1이라는 직선과 y축과 y는 1이라는 직선 얘는 수선해 보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 여기는 수선 그랬을 때 여기는 A, 여기는 여기는 B 그리고 여기를 실험했을 때 이렇게 생긴 사각형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근데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니까 넓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넓이 구하는 식을 만들어서 그 식의 최대차수를 구하면 됩니다. 이제 모든 식의 최대차수는 어떻게 구한다? 극대극소 경계값에 대한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이해되니? 그리고 극대극소 함수값을 구하려면 결국 뭐 넓이의 최대차수를 구하는데 넓이에 관한 식이 필요해요. 넓이 구하는 식. 넓이 구하는 식만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입니까? 좋아요. 직사각형이거든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되지. 자, 문제는 P라는 점이 딱 정해진 점이 아니라 요 그래프 0과 1 사이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 y는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는 점이야. 그럼 P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따라 저 사각형의 모양이 달라질 것이고 넓이도 달라지겠지, 그지? 자, 그러면 P라는 점이 움직이니까 P의 좌표를 물점 잡죠. P는 예비의 점이니까 a, a 제곱으로 잡을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잡으면 여기 AP의 길이, 즉 P에서 Y축의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길이, Y축과의 거리,
얘는 얼마가 되니? 민정. 여기. 좌표평면에서는 좌표를 알면 어떤 점의 좌표를 알면 길이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거죠. 한 점에서 y축이 되는 수선 여기가 뭘 나타내는 거야? P의 x좌표 얼마? A. 여기 A입니다. 가로가 있네. 그죠? 그럼 세로는 여기인데 여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여기서 쭉 내리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겠네. 맞네. 이걸 H라고 하면 BH에서 PH를 빼면 된다. 그럼 여기 세로가 나오고 BH의 길이는 얼마니? 민죠? BH. B라는 점에서 X축에 내리는 수소야. BH의 길이는 얼마냐? B는 Y는 1이라는 직선을 내린 수소에 말이야. 그럼 B의 Y좌표가 1잖아. 이해돼? 여기가 얼마나? BH. BH. 좌표가 주어졌는데 값을 못 읽으면 안 되죠. 요게 뭐 2,1이야. 그럼 여기는 Y좌표 1이니까 X까지 거리가 무조건 Y좌표야. 여기 1이면 1, 2. 요건 1이라고. 그지? 여기는 얼마니? 여기 P에서 X축에 내기. P의 무슨 좌표? Y좌표. 얼마? 이게 A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요 직사경의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1-A죠. 끝났네. 우리가 구하는 넓이 A의 얼마나 있어? SA는 바로 뭐가 된다? A 곱하기 1-A죠. 이때 A의 범위가 0과 1 사이로 제한되죠. P의 X좌표니까. 이러니 결국 이런 함수, 이 함수의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지? 최대값을 구하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러니 이제 수를 어떻게 구한다? 극대극소 경계값에 대한 함수가 중요한 큰 거죠. 극대극소 구하려면 S 프라임 A 미분하면 됩니다. 얘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얘가 0이 되는 거. 극점을 먼저 보여야 됩니다. 프라임이 0이 된다. A 제곱이 3분의 1.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인데 플러스밖에 안 됩니다. 왜? A가 0과 1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건 S 이 극점 S 3분의 루트 3 그 값이니까 원래 함수의 함수값 얘랑 경계값에서의 함수값 경계가 0과 1 사이인데 등호가 있다 없다 경계 없죠 그제? 이러면 0과 1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계값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이 극값 자체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만 계산하는 거야. 원래 요 식에다가 얘를 넣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얘 세제곱 얼마? 27분의 3루트 3 플러스 3분의 루트 3 9분의 3루트 9분의 2루트 3 이해되니?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어차피 극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바로 최대가 돼요. 경계값도 없고 이해되니? 넓이의 최대최소를 구하라. 부피의 최대최소를 구하라. 넓이의 최대최소를 구하려면 넓이 구하는 식을 구해서 그 넓이의 도함수가 0이 되는 극점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그 값을 구하면 돼요. 부피의 최대최소를 구하라. 부피의 식을 구해서 부피를 미분한 V 프라임이 0이 되는 점. 그 부피에 관한 식의 극점 그리고 경계값의 함수값 구하면 되겠지.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개념이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식을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니? 정리하세요. 줘도 됩니까?
정리하라 그랬더니 널브러지면 뭐지? 아니야.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오늘따라 왜 이러지? 분위기가 나 넘쳐지는데? 자, 10번. 바이블에서 나온 마지막 질문. 10번 봅시다. 10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이 있고, 점P는 A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AB, 변 AB 위를 매초 2의 속력으로 B까지 움직임. Q는 B에서 출발하여 B에서 점P와 동시에 출발하여 변 BC 위를 매초 3의 속력으로 C까지 움직인다. 이럴 때 생기는 DPBQ라는 사각형의 넓이가 원래 정사각형 ABCD의 넓이의 20분의 10이 되는 순간에 삼각형 PBQ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 말만 열나 복잡합니다. 말만. 천천히 차근차근 문제를 읽어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PBQ의 넓이의 변화입니다. 삼각형 PBQ의 넓이의 변화예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떤 식을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적이다? 삼각형 PBQ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그 녀석의 변화율이니까 T에 관해서 미분하시면 되겠지. 이해되니? PBQ의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주어진 조건. 정사각형 ABCD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이고 이 녀석이 P는 A에서 출발해서 B를 향해서 움직이는데 매초 얼마의 속력으로? 매초 2. 매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Q는 B에서 출발해서 C를 향해 움직이는데 Q는 매초 3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됐니? 그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사각형, 조건이 뭐야? 사각형 DPBQ라는 사각형. 이 사각형은 P와 Q가 움직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겠지, 그지? 맞네. 그럼 넓이도 달라질 겁니다. 이 넓이가, 이렇게 된 넓이가 얼마가 될 때? 얘 넓이가 정사각형, 원래 넓이. 원래 사각형 ABC 넓이의 20분의 11 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조건은 사각형 PBQD의 넓이가 전체 사각형 ABCD 넓이 몇 배? 20분의 11 되는 순간이라고. 그럼 이때 T 값을 먼저 보여보죠. 자, ABCD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400. 20 곱하기 20. 결국 그래서 얘는 얼마다? 20 곱하기 11 얼마니? 220? 주어진 조건은 어떻게 될 때? 요 넓이, 이 파란 넓이가 얼마가 될 때? 220이 되는 그 순간 삼각형 PBQ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 라는 문제. 삼각형 PBQ를 이해가 됩니다. 이 삼각형 PBQ도 어떻게 된다? PQ가 움직임에 따라서 크기가 변할 거기 때문에 대신 모양은 항상 어떤 모양이다? 직각삼각형이겠지? 여기가 항상 직각이야. 맞니? 삼각형 PBQ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삼각형 PBQ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야겠지, 그치?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ST라고 하면 자, 넓이를 한번 배우고요. 이 넓이 구하려면 뭐라 해야 된다?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와 얘가 밑변을 높여야 됩니다. 이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걸 T에 관한 식으로. 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P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A에서 출발했거든? 근데 1초마다 매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 T초 후에는 얼마나 움직였을까? T초 후에 얘가 매초 이만큼 움직이면 T초 후에는 얼마나 움직였을까? 제가 1초에 이만큼씩 움직여요. T초 후에는 2T만큼 움직여요. Q는 매초 3의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그럼 T초 후에는 얼마나 움직였을까? 3T만큼 움직여요. 자, P가 움직인,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P가 어디서 출발하니까? A에서 출발하니까 T초 후에 이 지점에 와 있다고 하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요 길이가 됩니다.
요 길이가 2t라는 소리야.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니? 우리가 보는 PB의 길이는 요 길이가 2t니까 t 쪽에 요 PB의 길이는 뭐가 된다? 전체수로 빼면 되네. 20-2t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 다음은 Q가 움직인 거리, Q가 똑같은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3t인데, 그제? Q는 어디서 출발한다고? B에서 출발해서 움직이니까 t초에 Q가 여기 와 있다고 하면 Q가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자체가 얘가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3t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달라진다. 그럼 그 다음에 PBQ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20-2t 곱하기 3t. 여기 돼요. 이게 t초 후 PBQ라는 생각하는 넓이가 되겠지. 3t 곱하기 20-3t.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0t가 이 녀석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미분만 해서 하면 되는데, 미분한 다음에 t값을 대입해야 되거든. 그 t값은 시간이야. 그 시각을 보여야 된다. 어떨 때 시각을? 이 사각형 넓이의 20분의 11, 즉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됐대? 220이 될 때 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이해되니? 자, 시간을 구해보죠. 즉, 그럼 이 사각형 넓이. 자, 이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할래? PBQD 사각형 넓이. 가리나. 구하는 방법만 먼저 얘기해보자. 나 이렇게 구할래요. 전체 넓이에서 두 삼각형 이번에 이 양쪽 얘와 얘를 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남는 게 PBQD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걸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사각형 PBQD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 ABCD의 넓이 400에서 뭘 뺀다? 삼각형 APD의 넓이가 삼각형 CDQ의 넓이를 빼면 돼요. 400 마이너스. 자, 삼각형 APD. 이 삼각형 넓이는 여기 직각삼각형이고, 여기 2t, 여기 20. 2분의 1 곱하기, 아이고, 이거 틀렸지. 뭐한 거지? 2분의 1 아닌데.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20, 높이 2t. 더하기. 자, CQR의 넓이, CDQ의 넓이. 이 넓이는 어떻게 본다? 이 넓이는 여기가 3t였으니까 여기가 t초에는 얼마? 20-3t가 되고, 여기는 항상 20입니다. 얘도 직각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0-3t가 되겠지. 이게 얼마가 되는 순간? 220이 되는, 얘가 220과 같다라는 이 식을 풀어주면 t값이 나올 겁니다. 그 t값이 바로 이 사각형의 넓이가 220이 되는 순간에 시간이 되겠지. 그 시간에서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니까 그 시간을 여기다 대입하죠. 이해되니? 계산을 얼마나 해? 20t 220을 400 마이너스 20t 아니고 플러스 200 마이너스 30t 400 마이너스 t 플러스 10t 마이너스 200 22 10t 그래서 t는 얼마? 2는 몇 초 후? 2초 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변화율,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S 프라임 t 마이너스 6t 플러스 30이 되고, 그때 S 프라임 2를 구하니까 2만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30 여기가 된다. 그래서 있겠네. 아까처럼 시간이 몇 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직접적인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시간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각각 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정리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정의자님, 자, 여기까지가 바이블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바이블은 전부 다 미문 끝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기 이진아, 민정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빴구나. 민정아, 불만 있으면 말로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자, 그래서 우리 일단 바이블 쪽에서 이제 미문까지는 전부 다 문제를 풀이해 봤습니다. 자, 바이블 밥도 풀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밥은 다 풀어오셨습니까? 밥은 양이 적습니다. 얘보다 훨씬 더. 그래서 미국 끝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였습니다. 시력 보고 빼고 61페이지까지 풀어오라 말씀드렸는데 풀어오셨나요? 야, 몇 번을 그냥 풀어와라 몇 번을 했는데 세상에. 아직까지 안 풀어오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해보자는 소리잖아. 싸우자는 소리잖아. 초점 다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풀이를 53페이지까지는 풀이를 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남은 게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를 풀이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를 하겠는데, 자, 잠깐만. 원래는 바이블 밥도 여기까지 다 풀이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 부분, 지금 남은 부분은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평균값 정리까지 하고, 이제. 얘네는 시험 대비 할 때 다시 또 우리 풀어보는 기록하고, 오늘부터 시험 대비 앞에서부터 다시 관련된 문제, 교과서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발라갈 겁니다. 알겠니? 그렇게 바로 시작을 하는 걸로 하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풀이해도 어차피 시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추석이 10월달에 있는 줄 알았어. 요번에 올해가. 올해 추석이 니네 시험 끝나고 있는 줄 알았어. 다다음 주도만 시험도 또 빠져야 돼. 추석 또 빠져야 돼 우리. 그잖아. 내가 1년에 딱 2번 놀거든. 연중 무휴입니다. 1년에 딱 2번 옵니다. 추석, 구정. 그래, 추석 때는 내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 근데 이게 시험 기간이잖아. 그래서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알겠니? 자, 바이블 답은 우리 53페이지까지 풀이한 걸로 하고 나머지 이 부분은 다음 기말고사 시험 대비 할 때 문제를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니? 자, 지금 잠깐 쉬었다가 오늘 시험 대비 프린트를 나눠드릴 테니 우리 시험 대비 교재가 있는데 재본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대. 며칠 후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일단 선생님 준비한 시험부터 프린트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네? 자, 화장실 다녀오시고요.